자, 일발장전 들어가겠습니다. 일발장전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빠르게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타이틀은 이슈 N 종목, 그리고 시장 재료와 또 관련된 기업을 매칭시켜가지고 쭉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죠. 일단 화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FOMC는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또 앞서 정경민 차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공매도,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그러면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FOMC는 우리 환율을 좀 내리게 했죠. 여기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화 강세면은 당연히 대형주가 먼저 오늘 아침에는 갭 상승할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주 저기가 될 거고, 이게 불법 공매도의 주 타깃이 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같이 맞물리면은 요 두 기업이 제일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이슈 등장한 거는 잘 아실 겁니다. 폴란드가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죠. 한국산 전차,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를 주문했죠. 아직 확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 이렇게 표현하던데, 관련주는 당연히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어제 안현호 대표 뉴스에 많이 등장하시던데, 카이, 그리고 또 한화 디펜스인데, 한화 디펜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코로나 아직 안 끝났고 코로나 계속 확산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실적 나왔는데 실적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많이 안 주목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녹십자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하고 실적 시즌 어제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 앞서 이제 정미선이 잠깐 또 다뤄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폐배터리 관련 기업인 경쟁률이 치열했던 성일하이텍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NPC라는 기업이 관련성으로 강세를 나타냈는데, 폐배터리 이슈, 그리고 또 무상증자는 계속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어제 G2파워 상한가 쳤죠. 피코그램. G2파워가 자본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아요. 피코그램이 자본금이 3억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요 이야기에 동참해 주실 분 들어왔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 가지 이슈와 여러 가지 기업들을 쫙 나열했잖아요. 저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저 중에 이제 선택을 하자면은 저는 네.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약간 중소형주, 소형주는 아니죠. 이제 중소형 미들급에서는 녹십자,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네. 하창환 본부장은 저 중에서 이제 무슨 이슈를 조금 그래도 들여다보시는지. 저도 자동차 쪽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2차 전지랑 폐배터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우리 페인트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네, 친환경 녹색 도료? 이렇게 네, 녹색은 도료. 아닌데 하여튼. 네. 네, 그쪽 얘기할 때 제가 이제 폐배터리 쪽을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성일하이텍이 워낙 이제 경쟁이 좀 치열했었기 때문에 기간에 특히나 이제 많은 러브콜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만 아니라 또 세비캠이라는 또 종목도 있고 또 추가적인 IPO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폐배터리 쪽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기대가 받는다라는 거는 그 앞단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넘어오면은 원료에 좀 비중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기업들도 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장에서도 테슬라나 리비안 주가 나쁘지 않았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수급 쏠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 최근에 단기적인 좀 조정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매수가를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런 이 물량 출회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81%가 LG화학이 가지고 있고 풀리는 물량은 4%대 정도인데, 시장에서 그래도 좀 굉장히 견조하게 좀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 또 LG화학의 또 개별적인 양극재 대규모 공급이 있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2차 전지를 그렇게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해서 단기적인 이벤트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쪽은 워낙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P단은 조금 내려왔지만 Q단에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 하반기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쪽 자동차 쪽으로 보신다면은 1차 벤더 쪽이죠. 뭐 현대모비스, 만도, 뭐 SL 화신 같은 이런 통상적인 기업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방산 쪽은 이벤트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수주 잔고에 따라서 좀 급등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 이벤트에서는 좀 컨텐츠 쪽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좀 많이 강조드렸는데 왓차가 M&A 관련된 이벤트가 나왔고 그 얘기는 결국엔 OTT의 경쟁이 점진적으로 더 확대가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뉴 그리고 뭐 레몬레인 같은 종목군들 컨텐츠 제가 뺐군요. 네, 같이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테마주가 너무 많습니다. 뭐 지금 그렇죠.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뭐 거의 10개가 넘는 테마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특히나 오늘 주식에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은 저런 말 써놓으면 아이고 확 지나가 버렸네. 이걸 읽으려고 그랬는데. 네, 엄청나게 네. 하단을 제가 많이 해서 뭐 한 10개가 섹터가 넘더라고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치사 선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뭐 금일장에서는 시장이 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 그래도 즐겁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확 떴다가 또 쭉 밀릴까봐 조금 사뭇 저긴 한데 뭐 한미 금리 격차 이 얘기 또 나오겠죠. 근데 뭐 이렇게 지수가 오늘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테마주의 힘이 조금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어제 NPC라는 종목이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였고 네. 이 내셔널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렇게 옛날 학교에서 쓰레기 퍼런 쓰레기통. 편의점 의자 이러면 좀 편하게 아실 수 있겠네요. 편의점 포장마차 의자 이런 거 만드는 데인데 플라스틱 의자. 원래 그 파레트 회사잖아요. 그 이렇게 팔레트. 네. 뭐 플레이트. 그렇죠. 근데 우린 파레트라고 하는데 그 일본식 발음. 지게차로 옮기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송장기 보관 용기를 해서 폐배터리에 얼마만큼 돈을 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차랑 연결지어서 가장 좀 연동성 높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고 네. 테마성이 있다 보니까 성일 하이텍이 만약에 따상 이렇게 가면 얘도 반응을 하겠고 시초가가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만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MPC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짚어주신 게 사실 오늘에 볼 수 있는 거에 거의 전부 컨텐츠를만 빼고 저기 못 넣었어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한산 보셨다면서. 네. 재밌다면서. 거의 물론 개인적인 그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재밌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애국심이 치사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조선시대로 돌아갑시다. 네, 이거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로블록스랑 메타가 어제 강했고 지금 코인 시장 까나리아라고 하는 코인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까나리아 아무래도 바이오를 얘기한 줄 알고. 예, 그냥 그러니까 우리 막장 속의 까나리아. 네. 그래서 로블록스와 메타가 어제 6% 8% 뭐 이 정도 강세를 보였고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도 거의 10% 5% 10%이 정도 움직인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거에 그 교집합을 본다면 공매도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매도가 만약에 그 이제 아무래도 너무 비난을 정부가 많이 받다 보니까 뭐 하나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그 증권사가 좀 약간의 이제 물타기성으로 타겟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좀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쪽이 역시 게임 쪽입니다. 그러면 어제 로블록스와 메타가 올랐고 가상화폐도 올랐고 그리고 공매도에 관련돼서 이제 어떤 피해를 봤던 이제 그런 종목들을 요 세 가지를 이제 교집합으로 좀 묶어본다면 네. 가장 좀 피해가 심했지만 요즘에 올라왔었던 이 반등치에 거의 반등하고 있는 시장에 거의 참여를 하지 못했었던 대형 게임주들 크래프톤, NC소프트 그리고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차트 보시면 이번 반등에도 거의 참여를 못했어요. 사실상 거의 좀 누워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공매도가 조금 더 공론화가 되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아까 그 뭐 로블록스나 메타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 이런 도 강세가 좀 나온다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빨리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오늘의 이슈 중에서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이렇게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성일하이텍은 지금 가격 제한폭 100%의 따상.
그러니까 따까지는 만든 거예요. 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기준가를 만드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MPC도 당연히 강하겠죠. 뭐 아직은 개장 전이라서 네. 그건 또 개장 즈음에 가면 또 바뀔 수 있고. 하창원 본부장님 앞서 우리 이제 그 정혜민 차장하고 김영 매니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굉장히. 네.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아주 메인 이 스트림인데 다루기도 민감하고 예민하고 잘 모르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긴 네. 한데 저희는 계속 얘기합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네. 뭐 사실 되게 좀 화가 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자체가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뭐 해당 부분에서는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앵커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던 게 이제 시장에서 안 파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신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비율들의 차이점, 그다음 보유 기간에 대한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투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불법 공매도를 좀 진행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금융위에서도 9월까지 이런 좀 대책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개선되는 방향성으로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공매도가 이런 지수의 하락, 뭐 거의 신용의 이런 반대 매매와 같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뭐 대차 잔고도 많이 늘어났었던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는 또 대차 잔고가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또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불법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이런 정책을 내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목소리를 내야죠. 네.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내야죠. 개인 투자자들 다 떠났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자본시장에서 그렇죠. 네. 네, 뭐 이자도 올라가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하는데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사항 리스트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항상 1, 수위권에 있죠. 삼성전자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